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채널은 고품격 경제 재테크 노가리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를 설명드리고 나서 경제의 큰 흐름, 우리의 대응 방법에 변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우선은 경제의 큰 흐름과 대응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해드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순서는 뭐 그냥 제가 끌리는 대로, 꼴리는 대로라는 이런 전문 용어를 쓴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끌리는 대로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를 먼저 모니터링 해드리고 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알아야 될 경제 큰 흐름과 대응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림을 바로 보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은 미국의 공장 가동률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지표고 이게 매달 중순쯤에 발표가 되는데 5월 달에 제가 모니터링을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가동률이다. 이게 뭐죠? 뭐 말 그대로 공장을 딱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몇 퍼센트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냐 이 뜻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공장들에서 전체적인 토탈 가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나오냐 이게 바로 미국의 공장 가동률이다 이 뜻입니다. 자, 뭐 어려운 말보다는 실전에 우리 투자해서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 이해가 바로바로 되실 텐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 이제 거의 한 2003년 뭐 이때까지 불황이 시작이 됐는데 그럴 때는 뭐 당연하겠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고 뭐 제품도 잘 안 사죠. 그러니까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겠죠. 막 재고가 엄청나게 쌓여있는데 가동률을 높이는 바보가 없죠. 네. 그러던 와중에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재고도 소진되고 가동률도 슬슬 올라가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때는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실물 경제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구간이니까 당연히 주식을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시점들이 이런 구간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공장 가동률이 고점에서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는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일정 이상 안 늘어나고 막 그러면 일단 이때는 좀 눈치를 까야죠. 눈치를 채고 잘못하면 주식에서 이제 매도의 시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도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요 저점부터 해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쭉 올라가요. 그래서 한 2015년 정도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 구간부터 다시 떨어지고 나서 2016년에 중국발 부채 위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웠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형이 잡고선에 이렇게 살려놓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떨어졌다가 2020년 코로나 왔고 그 다음에 이게 주식시장이 쭉 올라갔고 요 상태죠. 지금 공장 가동률이 78.9%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물 경제는 지금 상당한 호황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호황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도 호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공급망 차질도 있고 원재료 가격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그렇게 함께 같이 좋아지지 못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렇다고 미국의 실물 경제도 지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수의 경제 지표들 보시면은 지금은 실물 경제가 굉장한 호황이에요.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거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 두 가지를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때 주식을 투자하면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높을 때 주식을 매도하면 좋은 구간이다. 이거는 맞는데 너무나 단순하게 판단을 한 나머지 변동성이 주식시장은 너무 크다. 이거를 너무 간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물 경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스무스하게 천천히 이렇게 회복을 하고 고점에서도 이렇게 떨어질 때 주식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실물 경제 가동률이 빨간색이다 이렇게 할게요. 이게 바닥에서 점점 올라갈 때 주식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보면 대부분 이 고점에 딱 물리죠. 고점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하락하는 기간이 또 와요. 떨어지는 기간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서 주식은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이때 그냥 다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표도 그렇고 다수 경제 지표에서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고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고 하고 있다 그래도 이때 뭐 더블 딥이 오는 거 아니냐, 주식시장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 아니냐, 실물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하다가 이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요 좋은 시점에 다 매도를 때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눌려있는 구간마다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실물경제가 좋아져도 이상하게 다 매도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이렇게 실물경제가 고점에 와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주식을 좀 매도하고 슬슬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래서 만약에 요 지점쯤에 그냥 정리를 했다고 할게요. 근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가요? 우리는 배가 아프죠. 예. 아 최고점에서 매도를 못한 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또 요 시점 때문에 아 혹시 더 가는 거 아니야? 따라 들어가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실물 경제를 주식시장과 똑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에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뭐 경제 사이클도 알고 장기 투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구간에 실물 경제 확인되고 가동률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 그럼 이렇게 분할 매수해요. 그래서 평단을 이렇게 맞추겠죠 적당히. 그 다음에 기다려가지고 요 시점쯤에는 또 이제 매도를 해야지 뭐 생각하고 적당히 매도를 해서 요 부분을 다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손질도 굉장히 급하신 분들은 투자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고 보는 시각도 짧잖아요. 예,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구간에 그냥 아무 때나 막 들어갔다가 특히 이런 시점에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손절하고 하면서 작은 손실 이런 거 회피하려고 그러다가 앞으로 더 큰 수익 다 못 보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작은 뭐 반등 이런 거 먹으려다가 더 큰 손해 보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진짜로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최저점, 최고점이죠.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뭐 기가 막히게 맞춰줄 게 없나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그게 경제지표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경제지표는 이 큰 흐름에서 이 실물 경기의 그 큰 사이클이죠. 요게 어느 구간에 와 있냐, 요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 요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경제지표지, 주식시장의 이런 단기적인 뭐 고점, 저점, 요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는 요런 도구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워렌 버핏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은 이 실물 경제의 큰 흐름을 보고 투자해야 제대로 수익이 난다.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맞추는 게 경제지표가 아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다시 가동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동률도 이 세부 산업 섹터마다 가동률이 다 다르게 조사가 되고 아까 보여드린 건 이제 종합적인 가동률인데 세부적인 걸 봐야 실제적인 경제 흐름도 예측하고 좀 더 자세히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중요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드리면 먼저 그림은 채광, 석유, 가스, 채석 이런 채굴의 가동률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림을 보시면은 막 가동률이 90%가 막 되죠. 그래서 이렇게 채광, 채석 막 이런 채굴 쪽에는 가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반대로 가동이 안 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막 떨어집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과거 역사적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보통 가동률이 한 90% 정도가 넘어가면은 굉장한 호황이거나 아니면은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 이럴 때가 가동률이 한 90%가 넘어가요. 자, 이럴 때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뭐 한 90%까지 온 구간조차도 아니에요. 네, 아직은 뭐 글쎄 어마어마한 호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요 지표만 보면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 수준 이하로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경기 둔화, 뭐 불황 이런 구간에는 항상 일정 수준 이하로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가동률이 떨어지고 나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는 이렇게 쭉 있는데 가동률이 확 떨어져 버리면은 당연히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는 원자재 가격이 잘 올라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또 원자재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이 가동률 지표를 반드시 보고 이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요 세부 항목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실물 경제를 확인할 때 가장 유용한 섹터인 내구재 요 섹터의 가동률입니다. 내구재라는 게 뭐죠? 보통 한 3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동차라든가 가전, 뭐 기계설비 이런 거 당연히 다 3년 동안 이상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재의 경우에는 경기를 가장 빨리 알 수 있어요. 왜냐?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치약이라든가 휴지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생필품은 불황이든 뭐 호황이든 가동률이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죠. 불황이라고 우리가 휴지 안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경제가 좋을 때 살 수 있는 건 뭐 자동차라든가 가전, 기계설비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나빠지면 사람들이 조금 이따 사야지, 좀 미뤄야지 하면서 잘 안 사요.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바로 뚝뚝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내구재 이 섹터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는 구간에는 여기 보시면은 주식을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 요런 구간이에요. 특히 이제 불황 이후에 폭락 이후에
회복이 되는 이런 구간들은 뭐 대세 상승장에 가깝게 굉장히 좋은 구간들이죠, 역시나. 자, 그럼 반면에 공장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 있죠, 박스층 구간들. 이런 구간에는 이제는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알 수 있는, 이런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들이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 수치가 뭐냐면 2022년 5월에 79%예요. 그리고 이게 수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아직도 단계고, 지금 미국의 내구재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아직도 분명히 이제 호황 구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더 가동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물 경제는 역시나 상당히 호황이다, 이걸 알 수 있는데,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실물 경제는 전부 다 굉장히 호황이고 아직도 더 호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발생한 주식시장의 하락이고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 그게 굉장히 좀 주식 투자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죠. 인플레이션과 빠른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이제 곧바로 망가질 수도 있다, 이런 예측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장기로 길게 하락을 했었는데 좀 다소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힘들었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대부분 아직도 견조한 호황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국면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피크를 지났다 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좀 주가가 쭉쭉 올라주길 바라는 이런 입장이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죠. 세부적인 부분을 봤고 경제 큰 흐름 부분을 보면, 우리 채널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물가 및 생산, 고용, 소비 등 다수 경제 지표들을 쭉 모니터링 해드리고 있죠, 꾸준히. 근데 지금 당장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그래서 뭐 폭락이나 대세 하락의 시작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실제적으로 경기 침체와 완전히 제대로 된 큰 폭락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지금 피크를 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PC 물가 지표 이런 것들 다수 지표를 통해서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계속 설명을 드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기 확장이 후반부예요. 그래서 2년 내에 경기가 정점을 찍고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때 폭락을 하기 때문에 2년 내에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을 우리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좀 다소 과하게 놀린 주식시장이 한번 반등을 주면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번 사이클의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경기의 큰 사이클에 주식의 비중을 축소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가동률 지표 또한 뭐 같은 방향을 말해주고 있고, 기존의 이 전망을 크게 달라지게 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같은 그 근거가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이제 가끔씩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감사하단 말로 때우다가 그러지 않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매주 업데이트해서 진행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셔서 교육 한 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